베셀 펑션의 이제 리커런스 릴레이션까지 우리가 구했는데 a의 ej 이게 마이너스 1의 j승 나누기 2의 ej 2의 알파 그 다음에 j의 팩토리얼 그 다음에 감마 알파 플러스 j 플러스 1 형태라는 것까지 우리가 했죠.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메소드의 계수를 구한 거니까 x의 알파 그다음에 이제 서메이션 aj x의 j 이게 이제 프로베니우스 메소드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지금 홀수차는 죄다 0이고 짝수차의 계수만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거니까 이 계수도 이게 2j로 다 바꿔버리죠. 그러면 a의 2j, x의 2j 이렇게 바꾸면 될 거고 j는 0부터 이 계수를 우리가 구한 거니까 이 형태에다가 한번 넣어보면은 해에다가 넣어보면 이 계수를 넣어보면 이 알파도 있고 뭐 j도 있고 하니까 좀 예쁘게 정리가 되겠죠? 서메이션 2분의 x의 알파승 앞으로 빼고 서메이션 안에는 이제 j들만 남겠죠. j 팩토리얼 감마 알파 플러스 j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의 j승 그 다음에 x 오버 2의 2j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잘 정리됐고 여기 j가 0부터 무한대 알파가 플러스 누일 때는 얘는 2분의 x의 누승 j는 0부터 무한대 뭐 마이너스 1의 j승 j 팩토리얼 그 다음에 감마 누 플러스 j 플러스 1분의 x 오버 2의 2j승 이런 형태의 다항식이 될 거고 이거를 우리가 j 누라고 우리가 하죠. 이렇게 define 하죠. 이걸 이제 베셀 펑션 오브 더 퍼스트 카인드 알파가 플러스 누일 때 베셀 펑션 오브 더 퍼스트 카인드 이 누는 지금 꼭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정수여도 되고 정수 아니어도 되고 양수이기만 하면 되죠. 자, 알파가 음수일 때 알파가 양수일 플러스 누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누일 수도 있으니까 알파가 이번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누일 때는 이 시리즈가 거의 비슷하게 써질 텐데 2분의 x에 마이너스 누 서메이션 j 마이너스 1의 j승 j 팩토리얼 감마 마이너스 누 플러스 j 플러스 1이죠. 2분의 x의 2j 얼핏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소한 문제들이 숨어 있어요. 지금 여기 얘들은 죄다 양수잖아요. 얘들은 죄다 지금 양수. 얘들이 양수인데 물론 양수여도 이게 넌 인테저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감마 펑션 학부 때도 배웠겠지만 인테저 밸류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0으로 끝나니까. 뭐 2 팩토리얼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0 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5의 팩토리얼이다. 아니 2.5의 팩토리얼이라고 해볼까? 2.5? 그 밑에는 1.5?
그 다음에 0.5, 0.5에서 1 빼면 마이너스 0.5. 그죠? 터미네이션이 안 돼요. 마이너스 0.5의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팩토리얼로는 쓸 수 없지만 감마 펑션으로 쓰게 되고 감마 플러스 0.5가 될 텐데 뭐 계산해야 되죠. 물론 이제 감마 2분의 1은 스페셜한 밸류가 나와요. 2분의 1만. 그거 말고도 뭐 몇 가지 스페셜한 밸류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감마 펑션이 논 인테저 밸류일 때는 그게 그렇다지 간단하지 않죠. 적분해야 돼요. 지수함수를 사용해서 감마 펑션의 지수함수 꼴의 데피니션을 사용해서 적분해서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터미네이션도 안 되고 잘못하면 발산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얘는 제가 0일 때 기준에서 보면 리딩 파워 부분에서 보면은 제가 0일 때 부분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누 더하기 1이 돼가지고 0일 때 생각하면 감마 마이너스 누 더하기 1 이거 대략 마이너스 누의 팩토리얼 뭐 이런 의미예요. 대략 팩토리얼 기호로 우리가 굳이 어거지로 쓴다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마이너스 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1 빼고 또 1 빼고 1 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예를 들어서 1이다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1 거기서 1 빼면 마이너스 2 또 1 빼면 마이너스 3 그걸 계속 곱하면 무조건 발산하죠. 발산인데 이게 플러스 무한대가 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됐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어쨌거나 그것도 발산이니까 주로 다이버전스를 갖게 돼요. 당연히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 가마 펑션 안에 이게 네거티브 밸류가 들어가 있으면 걔들은 주로 발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인테저 포인트에서는 주로 발산을 하게 되고 근데 분모에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가 발산하면 0이 될 테니까 그 개수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사라지면 또 문제가 생겨. 뭐죠?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를 쓰는데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는 초항이 0이 아닌 걸 우리가 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2분의 x의 마이너스 누승으로 시작하려면 초항은 절대 0이 되면 안 돼. 근데 지금 개수에 뭐 자유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개수인데 그 개수가 이걸로부터 결정되는데 이게 발산해버리면 분모가 발산해버리면 0이 돼버리잖아.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로 우리가 시작한 전제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특히 초항에서 이 감마 펑션 안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다이버지하게 되니까 분모가 그래서 이게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인테저일 때만 일단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인테저일 때 만약 누가 인테저라면 이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쓴다면 이걸 뭐 j 마이너스 m 그 인테저 밸류를 우리가 m이라고 하기로 하자고요. 그러면 j 마이너스 m 이렇게 굳이 쓴다면은 2분의 x의 마이너스 m승 그다음에 이거 좀 지워야 되겠죠? 공간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의 j승 j 팩토리얼 감마 펑션 이제 감마로 쓸 필요가 없죠? 팩토리얼로 우리가 쓸까요? 정수로 바꿔놨으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j의 팩토리얼이죠. 감마 n 플러스 1이 n 팩토리얼이니까 또 이게 공간을 차지해버렸네. 또 지워야 되겠네. 아직 다 안 썼는데 2분의 x의 j승 2분의 x의 2j승 이렇게 돼 있죠. 좋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좀 전에 말했던 이유로 j가 0일 때는 마이너스 m의 팩토리얼 발산하게 그래서 분모가 발산한 거는 이제 0이 되니까 그래서 j-m이 0보다 큰 인테저일 때만 이 개수가 논제로가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쓴다면 x 오버 2 마이너스 m 서메이션
뭐 J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이제 M부터 시작하겠죠. M부터 J 팩토리얼 J-M 이렇게 되니까 J-M을 뭐 K라고 바꿀까요? 바꿔볼까? 그러면 이 J-M을 K라고 우리가 하면은 K로부터 시작하면 0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J-M이니까 이게 K 더하기 M 팩토리얼이 될 거고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 1에 J도 K 더하기 M이 될 거고 J 빼기 M은 K 이렇게 되겠죠. 2X 오버 2에 2J 승인데 이것도 2K 플러스 2M 이렇게 되겠죠. 서메이션 다른 놈들 다 밖으로 빼면은 마이너스 1의 M승 그 다음에 2분의 X에 마이너스 M승이 있는데 저기서 2M승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게 플러스 M승 그 다음에 서메이션 K 0부터 무한대 위치를 바꾸죠. 위치 바꿔서 예쁘게 보이게 K 팩토리얼 K 더하기 M 팩토리얼로 쓸게요. 분자 이것도 마이너스 1에서 K승만 이제 남았죠. M도 아까 밖으로 보내버렸으니까 2분의 X에 2K승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이 베셀 펑션 폼이잖아. 얘가 뭐냐면 J의 플러스 M X죠. 얘란 말이에요. 요 버전이죠. 요 버전이에요. 마이너스 J 마이너스 M에서 시작했는데 그놈이 마이너스 M승 곱하기 J의 플러스 M JM 플러스라고 굳이 안 써도 되죠. JM이라고 그냥 쓸까요? 어우, 백 한 번만 하자. 펜슬 맞아? 펜슬 J M X 마이너스 1 M 곱한 거가 돼버렸어요. 원래 이게 알파 플러스 누 마이너스 누 이 두 개가 나온 게 기본적으로 이게 베셀 미방이 2차 미방이기 때문에 2차 미방은 항상 두 개의 적분상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적분상수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R을 구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R을 구했는데 R이 A, J, 누, X 그 다음에 B, J, 마이너스 누, X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일반해를 우리가 구했는데 그런 다음에 누에 대해서 서메이션 할 건데 원래 이러려고 한 거잖아요. 여기 누 얘도 인덱스를 달고 여기서 이 A와 B가 적분상수인데 이런 2차 미방의 일반해 구하는 풀이가 워킹하려면은 여기서 요 해 두 개가 서로 독립이어야 되잖아요. 요거하고 요거가 서로 독립일 때 이게 되는 거지. 서로 이와 같이 이건 디펜던트한 거잖아요. J-M은 JM에 그냥 비례하는 거니까 어느 한 놈이 어느 하나에 비례한다면 적분상수가 두 개가 아닌 거잖아. 적분상수 하나가 된 거잖아. 두 개 인디펜던트한 두 개의 적분상수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적분상수 하나가 날아가는 거 자동으로 날아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인테저 밸류일 때 이 표현은 이 솔루션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처음에 이야기했죠. 초항이 날아간다. 프로베니우스 메소드에서는 초항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초항이 0이 돼버리게 되고 그 문제도 있고 그냥 그래도 뭐 틀린 건 아니니까 끌고 가봤더니 얘가 첫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이건 디펜던트해. 다시 말하면 not independent solution이란 말이에요. 인디펜던트 한 솔루션이 안 돼.
다시 말해 하나 더 구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하지 않아. 프로베니우스 메소드로 이걸 어프로치 하는데 특히 요 마이너스 인테저일 때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학부 때도 들어봤다는 이야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 뭐 처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학부 때 분명히 들어봤을 거고 수리 물리 시간에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솔루션을 우리가 거기서부터 빨리 돌릴게요. 그 두 번째 솔루션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수리 물리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노이만 솔루션이라는 거죠. N-누 얘는 J-누에다가 코사인 J-누 X에다가 코사인 누 파이를 곱하고 여기서 빼기 J 마이너스 누 X 한 다음에 이거를 사인 누 파이로 나눈 거죠. 이렇게 한 거를 N-누 X라고 우리가 디파인하고 이거를 노이만 함수 노이만 함수라고 해요. 또는 베셀 펑션 오브 더 세컨드 카인드 노이만 함수라고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하죠. 얘는 보면 모든 누에 대해서 다 디파인 되어 있고요. 누가 정수여도 되고 정수 아니어도 돼요. 똑같이 워킹하고 심지어 정수일 때도 보면은 분모가 0이 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0분의 0꼴이어서 로피탈 정리 이런 걸 사용해서 극한 형태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비어스하게 이게 이상한 답이 나오진 않고 그걸 이제 전개해 보면 미리 적어놓을까? N-누가 0일 때 대략 로그 2분의 x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꼴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누가 음수일 때는 누가 0이 아닐 때는 x분의 2의 누승. 다시 말하면 2분의 x의 마이너스 누승에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디파인 하면은 한편 J-누는 앞에서 봤지만 2분의 x의 알파상 이렇게 갔으니까 누의 위치에 상관없이 2분의 x의 누승의 파워로 가게 되어 있죠. 스몰 x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노이만 함수 이렇게 디파인 하면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 시작하는 파워가 마이너스 누승이 되도록 디파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니크한 방법은 아니에요. 베셀 펑션 오브 더 세컨드 카인드 구하는 방법은 유니크한 방법은 아니고 다르게 디파인 해도 돼. 이것도 보면 보이다시피 J-누와 J-누를 사용해서 적당히 리니어 슈퍼포지션 해가지고 인디펜던트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기 여기 리니어 슈퍼포지션 하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 시작하는 파워가 요게 되게끔 누가 0이 아닐 때 요게 마이너스 누승으로 가게끔만 만들어주면 되죠. 그렇게 만드는 조합은 더 많을 수 있으니까 이게 유니크한 방법은 아니에요. 학부 때도 여러분들 했겠지만 이왕 베셀 펑션 나왔으니까 베셀 펑션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될 거 책에 나온 거 좀 뒤에 나온 거지만 두 가지만 더 normalization, orthogonality and normalization condition. orthonormalization 릴레이션은 뭐냐면 0부터 A, J 누 X 누 N 프라임 로 오버 A J 누 X 누 N 로 오버 A 곱하기 로 D로 이런 적분을 하면은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J 누 더하기 1
x 누 n의 제곱 여기다 델타 n 프라임 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j 누 x 누 n이란 게 뭐냐면 이 x 누 n이 이 j 누의 루트야. 그러니까 이게 0이 되겠죠. 다시 말해 얘가 루트고 여기서 n은 인덱스를 우리가 다는 거죠. n은 뭐 1, 2, 3 등등등. 실제 무한대까지. 왜냐하면 베셀 펑션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면서 0으로 가기 때문에 요 루트들을 다 이걸 인덱싱을 한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j 누 x를 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누 n 이렇게 인덱스를 단 거예요. x 누 n이라고 단 거는 j 누 x라는 함수의 루트다. 루트들이 많으니까 0이 되는 점. 이 그래프에서의 함수가 0이 되는 점. 그 점이 많고 왜 요게 필요하냐? 보면 이게 이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게 나타나는 건데 이게 앞에서 했던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에서는 PLX, PL 프라임 X, DX 마이너스 1에서 1 이렇게 하면 이게 EL 플러스 1분의 2 델타 LL 프라임 이거 있었죠. 엑시얼 시메트릭한 그 레디얼 코디네이트 문제에서는 이런 올소고날리제이션이자 노멀리제이션. 요게 요 놈이 이게 대략 요것의 크기의 제곱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요게 그 놈에 해당하는 거죠. 요만큼이. 이 경우에 요만큼이 이 베셀 펑션 근데 이거 주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나타나게 되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지금 2차원 면적 적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로 디파이 이런 적분 로 디파이 면적 적분 하다가 이런 꼴이 남는 거고 2차원 문제 첫 번째 함수는 이런 형태로 그려졌는데 그래서 J0 예를 들어서 J0의 x 누 1 x01이 되겠죠. x01 이라는 위치에서 제로가 되게끔 되었는데 예를 들어 두 번째 놈은 그게 아니고 이 두 번째 위치 같은 J0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위치가 되면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이런 형태. 오케이. 좌우 대칭이니까 그죠? 좌우 대칭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오는. 여기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구나. 부드럽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런 형태. 이렇게 둘이 만나도 되거든요. 사인 함수 두 개 곱해서 적분하는 뭐 푸리에 시리즈처럼 기본적으로 이것도 이런 시리즈 이제 푸리에 베셀 시리즈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게 되지만 푸리에 베셀 시리즈로 전개를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함수와 또 다른 어떤 함수가 크로스 섹션이 있냐가 중요한데 이 누 값이 다르면 크로스 섹션이 없어요. 누는 항상 같아야 보면 누는 같아야 되죠. 이 누는 같아요. 더 세임 얘는 같은데 문제는 루트들이 서로 다른 루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거 곱해서 0이 아니게 되기만 하면 그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값은 적분 값은 이건 뭐 이걸 구하는 트릭은 또 수리물 때도 했으니까 알아야 할 텐데 이런 유한한 어떤 값을 갖게 돼요. 희한하게도 그 다음 차수의 누 j 더하기 1의 루트 누 j 더하기 1의 같은 위치의 루트와 관계가 되게 되죠. 그다음에 n이 틀리면 0이 되겠네. 여기 플러스인 구간과 마이너스 구간이 똑같이 있어가지고 0이 되겠네. 누도 같아야 되고 n도 같아야 돼. 같은 위치를 써야 되네. 누도 같아야 되고 n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누가 같아야 된단 말이 델타 펑션이 따로 없어갖고 좀 하여튼 누도 같은 누고 n도 같은 n이고 여기서는 이 l만 같으면 됐잖아요. 근데 이 l에 대응하는 거 여기서 누인데 누는 애초에 같아야 되고 이 루트의 위치도 같아야 돼. 루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르장드르 폴리노미알하고 약간 다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양쪽 경계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 위치까지만 이게 경계가 정해져 있지만 베셀 펑션은 경계가 없잖아요. 무한대까지 가니까 그 사이에서 이 루트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루트를 쓰느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올소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이에요. 프리의 베셀 시리즈 이야기도 나온 김에 이야기할게요. 프리의 베셀 시리즈라는 거 뭐냐면 어떤 함수를 전개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도메인이 0부터 A다. 실린더 문제에 딱 맞는 거죠. 반지름 A인 실린더 내부에 컨파인되어 있는 어떤 함수를 항상 프리의 전개를 할 수 있는데 베셀 시리즈로 이번에 전개를 하는 거죠. n은 1부터 무한대 A 누 n j 누 x 누 n 로 오버 a 이런 꼴로 항상 전개를 할 수 있다 거죠. 여기 다시 x 누에는 j 누의 루트다. 그러니까 0인 점들이 x가 x 누 n들인 거예요. n은 1, 2, 3 그러니까 로가 a가 되는 양쪽 끝에서 루트가 되도록 베셀 펑션이 딱 끝나도록 반지름 a에서 베셀 펑션이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함수의 집합을 모았기 때문에 이 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f a가 항상 0이 되겠죠. 루트들로만 모아놨으니까. 베셀 펑션이 0이 되는 그런 함수들, 요 해들로만 모아놨기 때문에 FA는 반드시 0이 되는 그런 컨디션을, 이런 컨디션은 보통 디리클렛 문제에 해당하겠죠. 경계에서 0이 되는 디리클렛 문제에 주로 유효하겠죠. 베셀 펑션이. 근데 뭐 그럼 노이만 함수에는 베셀 펑션 못 쓰냐? 다른 형태로 써야 되겠죠. 책에 보면 한 패러그래프 정도 자세한 이야기가 있어요. 노이만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도 베셀 펑션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때 어떤 걸 써야 될지. 지금 우리는 여기서 루트들의 집합으로만 했는데 그때는 1차 미분이 0이 되는 점들의 집합을 모아야 될 테니까 2차 미분을 가지고 이 올소 노멀리제이션 함수도 다시 만들고 뭐 일이 좀 복잡해지겠죠. 책에 보면 한 패러그래프 정도 있어요. 그건 뭐 강의하지 않겠고요. 좋아요. 근데 여기서 A 누엔 계수도 구해야 되겠죠. A 누엔 계수는 좀 전에 보는 이 올소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을 보면은 어떻게 구할지 알 거예요. A 누엔은 저기다가 이제 곱하면 되잖아. 여기다가 J 누 이걸 똑같은 거 곱해서 적분해 버리면 되는 거니까 A 누엔을 구하려면은 F 로에다가 이거 함수랑 똑같은 놈을 곱해서 J 누 X 누 N 로 오버 A 똑같은 걸 곱하고 실린드리컬 적분이니까 로 D로 쓰고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그죠? 튀어나오게 되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가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1이 아니니까 얘를 밑에 써줘야 되겠죠. 나누기 2분의 A의 제곱 J 누 더하기 1 X 누 N 이렇게 돼야 되겠지. 맞나? 맞죠.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올소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은 누가 제한이 없는데 이 경우는 누가 지금 우리가 양수인 거를 가정하고 있어요. 이거는 누가 양수인 경우 프리의 베셀 시리즈는 누가 양수인 노이만 함수 말고 누가 양수인 이것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0보다 큰 거. 이 프리의 베셀 시리즈의 계수 구하기는 우리가 좀 이따 연습 문제를 할 거니까
이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할 거니까 보도록 하죠. 오케이, 돌아와서 내가 어디까지 했나? 노트 순서대로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정신이 없네. 좋아요. move on. 그래서 이제 레디얼 방향 함수를 우리 구했어요. r 로가 뭐 a 뭐 j 로 또는 b n 로다. 이게 누 인덱스를 달고, 그죠? 그다음에 파이 방향은 i 누 파이. z 방향은 사인 하이퍼거나 코사인 하이퍼거나 뭐 c 코사인 하이퍼, 그건 k로 했던가? k지? d 사인 하이퍼 kg 뭐 이런 꼴이라는 거죠. 뭐 이건 k라고 인덱스를 단다면은 누와 k에 대한 이게 이제 실린드리컬 코드에 대해서 라플라스 문제의 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K로. 잘못 적었네. K로. K로. 잘못 적었어요. 오케이. K로 이야기 나왔으니까 내가 좀 전에 여기 있는 그 K가 어디냐면 요만큼이 지금 K예요. 요만큼이 K예요. 요만큼이. 요 X에다가 A로 나눈 거 이게 K가 돼요. 여기 요 시리즈로 보면 이게 이만큼이 K라고. 요걸 K로 쓴다면 K, 누, N 이렇게 쓰겠지. 다 연관된 문제니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 함수 이야기할 때는 X로 이야기하니까 K로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우리 어떤 문제 풀려고 했는지 다시 이야기하면은 경계가 이렇게 실린더 형태다. 반지름 A 뭐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죠. 경계에서 포텐셜이 주어져 있을 때 아래쪽은 Z가 0인 점, 여기 Z가 0이고 Z0 이 원점이에요. Z가 L일 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포텐셜이 얼마로 주어지고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아랫면에 윗면은 보통 포텐셜 제로를 주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디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근데 Z 방향은 포텐셜이 변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 같은 걸 쓴 거고, 파이 방향은 시메트릭하다고 우리가 생각해서 익스포넨셜을 쓴 거고. 근데 파이 방향이 이렇지 않다. 파이 방향이 뭐 경계가 이렇게 안 생겼고 뭐 웨지다. 이걸 장작을 팬 것처럼 장작을 도끼로 두 번 때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잘 안 그려지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이런 웨지 문제라면 이렇게 안 되겠죠. 이렇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런 웨지인데 요쪽 면에는 포텐셜을 뭐 파이 1을 주고 뭐 요 뒤쪽 면에는 요 면에는 뭐 파이 2를 준다. 이래서 파이가 뭐 파이 제로일 때는 파이 2라는 밸류고 파이 이퀄 제로일 때는 파이 1이다. 뭐 이런 문제, 이런 웨지 문제다 그러면은 그때는 앵글 방향을 지수함수를 써야 되겠죠. 이때는 앵글 방향을 사인 하이퍼나 코사인 하이퍼를 써야 될 거고 다른 전략을 써야 돼요. 지금 요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한 거는 딱 이 문제, 파이 방향으로 시메트릭하고 Z 방향으로는 뭔가 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한 해지 이게 유니크한 초이스가 아니야. 잘 아시죠? 학부 때도 했던 거니까.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좀 한 다음에, 왜냐면 내가 나중에 시험에 여러분들을 웨지 문제로 괴롭힐지도 모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칼을 꺼내 들어야 돼. 처음부터 이게 모든 문제가 이걸로 풀리는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계획은 없으니까 꼭 그러진 않겠지만. 자, 이제 예제를 풀어보죠. 여러분들 그 다음 섹션일 텐데 아마 8절인가? 예제 보면은 이 아랫면은 포텐셜을 제로, 그 다음에 옆면도 포텐셜이 제로, 그 다음에 윗면에는 포텐셜을 어떤 함수로 주었어요. V 로 파이다. 반지름과 파이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다음에 실린더 높이는 L이다. 실린더 높이는 L. 똑같은 경계죠.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계 조건을 잘 정리해야 되겠죠. 일단 첫 번째 경계 조건을 써봅시다. 파이 밑면이 뭐예요? Z가 0인 점. 이게 0이다. 1번. 2번. 옆면이 0이다. 옆면이 0이다는 건 파이 반지름이 A일 때 이게 0이다 그 말이죠. 3번 세 번째 조건 윗면은 뭐예요? Z가 L일 때 이 값이 V로 파이다 이거죠.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넘버링을 잘 해갖고 잘 써놓고 순서대로 하나씩 적용하면 끝나겠죠. 경계 조건 하나마다 적분상수 하나씩 사라지는 거니까 뭔가 언서튼티가 사라지는 거니까 여기 보면 A, B, C, D 4개나 지금 늘어났는데 최소한 3개는 사라질 거다. 요걸 사용하면 첫 번째 적용해 보죠. Z가 0이다. Z가 0이면 요 중에서 얘죠. Z가 0이면은 이게 왜 R이라고 썼대? 파이 라플라스 문제. 파이가 그죠? 이걸 적어 보면 파이가 뭐 쭉쭉쭉 있고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은 CK에 비례하게 되겠죠. 더하기 요 DK 여기 0이니까 CK 비례하게 되는데 앞에 거에 상관없이 얘가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그럼 CK가 0이다 이거죠. CK가 0이다. 다시 말하면 사인 하이퍼 시리즈만 살아남게 된다. 두 번째 반지름 A일 때 0이다. 파이가 뭐 어떻게 가고 가로 안에 내가 계수를 지금 너무 여러 개 썼는데 이 중에 이제 숨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하나 더 있어야 되거든. 하나 더 있어야 적분상수 토탈 4개가 될 수 있어요. 숨어 있는 히든 바운더리 컨디션이 하나 있는데 레디얼 코디네이트나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항상 지오메트리컬한 싱귤러리티가 숨어 있죠. Z축 로가 0일 때 별 이유 없는데 이게 라플라스 문제에서는 이 라플라스 미방 자체가 분모의 항상 로분의 1 형태가 미분방 정식에 나타나게 되니까 로가 0인 데서는 그 미분방 정식의 해가 약간 이상한 짓을 항상 해요. 그런데 이 원래 주어진 문제에서는 이 Z축상에 아무 어노멀리티가 없잖아요. Z축은 텅 비어 있고 거기 차지도 없고 그냥 허공이니까 로가 0인 여기서 포텐셜이 파이나이트 할 거다. 이게 숨어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왜냐하면 Z축이 한 점인 요 밑바닥에서도 포텐셜이 0이었고 윗면에 여기서도 어떤 유한한 값일 테니 V라는 함수로부터 계산이 되는 값인데 요 중간점에서 갑자기 얘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당연히 파이나이트 할 거다. 이건 지극히 물리적인 합리적인 가정이죠. 그래서 이게 파이나이트 할 거다. 이게 이제 가정인데 그 가정을 먼저 적용합시다. 이거 하기 전에 그걸 먼저 적용하면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먼저 적용하면은 파이 반지름이 제로일 때 이 값을 써본다면 쭉쭉쭉 있고 결국은 앞에 A 한 다음에 J 누 제로 더하기 B 한 다음에 N 누 제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노이만 함수는 0부근으로 가면 발산해요. 앞에서 봤지만 누가 0이라면은 그 로그 함수 0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누승 그것도 0부근으로 가면 발산한단 말이에요. 얘는 발산해요.
그런데 얘가 파이나이트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얘가 다이버지 하니까 얘를 없애버려야 노이만 함수는 버려야 돼요. 노이만 함수를 처음에 끌고 다닐 필요 없어. 노이만 함수 버리고 나면 이 앞에 계수를 우리가 굳이 끌고 다닐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쪽에 계수 많은데 뭐 C, D 있는데 뭐 저기다 끌고 다녀? 그렇죠? 그래서 A 누는 그냥 없는 걸로 요건 버리고 A 누 계수는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많이 정리됐죠? 많이 정리됐어요. 그리고 나서 뭘 적용해 볼까? 오케이. 이거 적용해 보죠, 이제. 이걸 적용한다. 반지름 A에서 포텐셜이 0이 된다. 그러면 반지름과 관련된 함수는 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J 누 로가 A일 때 다시 말하면 K A 그죠? J 누 K A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K A가 뭐다? 루트라는 거죠. X 누 N 루트 J 누 X의 루트다. N은 1부터 계속 나가는. 다시 말하면 K가 퀀타지가 돼야 되는 거죠. K를 K 누 N이라고 써야 되겠네. K 누 N이라고 써야 되고 얘는 X 누 N을 A로 나눈 거다. X 누 N을 A로 나눈 값이 되겠죠. N은 1, 2, 3 그래서 K도 퀀타이즈 됐고 여기는 K가 퀀타이즈 됐고 계수 앞에 있는 계수 하나만 남았네. 뭐 다 한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여기 K도 퀀타이즈 됐고 누는 애초에 주어져 있고 오케이 다 된 것 같아. 사인 하이퍼고 다 됐어요. 그러면 저 해를 다른 페이지에 적어볼게요. 다른 페이지 적으면 그래서 뭐 어떻게 됐냐면 파이가 서메이션 누와 n에 대해서였겠죠. 누와 n에 대해서 서메이션이 될 거고 앞에 계수가 있을 거고 계수 아까 익스포넨셜 i 누 파이 이렇게 썼는데 복수함수로 쓰는 것보다 사실은 다시 돌아가서 요 익스포넨셜 i 누 파이 이거 사실 좀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누 파이 여기다도 이제 뭐 a, b, c, d, s, e, f 이렇게 해서 하든지 또는 이걸 뭐 사인 코사인으로 사인 누 파이 f 코사인 누 파이 이렇게 하든지 했었어야 되겠죠. 실제로 계수가 그보다 더 많이 된 애가 좀 줄여버렸네. 사인 코사인 버전으로 할게요. 그러면 그 사인 코사인 계수를 a, b로 그냥 쓸게요. 그러면은 일단 레디얼 파트는 베셀 J는 J 누 그다음에 K 누 N 반지름으로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앵글 파트는 계수로 A, B로 쓸게요. A 사인 누 파이 더하기 B 코사인 누 파이 그 다음에 Z 방향은 사인 하이퍼만 살아남았죠. 사인 하이퍼 K G인데 K가 K 누 N이니까 K 누 N G 근데 이제 요 A, B가 각각 요 누와 N에 의존해야 되니까 요 누와 N에 의존하는 어떤 넘버들이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 중에서 하나를 아직 적용하지 않았어요. 돌아가 보면은 요 3번 아직 적용하지 않았죠? 얘만 적용하면 이제 되겠죠. 자, 3번. 파이 G가 L일 때 이게 V 로 파이다. 이거 써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쓰면은 더블 서메이션이고 J 누 K 누 N 로 A B 그 다음에 사인 하이퍼
K L 이렇게 되겠죠. 됐네. 그러면 이거 보면 어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로와 파이의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게 이 함수꼴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결정해야 되는데 더블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구해야 되겠죠. A 누엔과 B 누엔을 구해야 돼. 근데 A 누엔을 구하려면은 보면 파이 방향에 대해서는 사인 시리즈, 풀이의 사인 시리즈니까 풀이의 사인 컨버전을 해서 A 누엔 구해야 되고 B 누엔 구하려면 풀이의 코사인 시리즈니까 코사인 풀이의 버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레디얼 방향도 있잖아. 레디얼 방향은 베셀이네. 그러면 이게 풀이의 베셀 시리즈잖아. 이게 얘가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가 지금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풀이의 베셀. 이건 로 방향. 파이 방향에 대해서는 풀이의 사인 시리즈와 코사인 시리즈. 이거를 역변화하면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여기 A 누엔과 B 누엔을 구할 수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편 함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로만의 함수다 그러면 이게 요만큼이 풀이의 베셀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걸 먼저 하든지 아니면 뭐 풀이의 사인 코사인을 먼저 한다면 나머지 요놈들을 다 상수라고 보고 역변을 하든지 어쨌거나 두 번 하게 되죠. 그냥 쓸게요. 두 번 하면은 각각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알아보기 쉽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아보기 쉽게 쓸까? 아까 앞에 노테이션이랑 아주 비슷하게 써본다면 파이 한 다음에 2분의 a의 제곱 j 누 더하기 1 이게 제곱 k 누 n a 분의 2 2 여기 있지 1 그다음에 여기 사인 하이퍼 밑으로 내려가고 사인 하이퍼 k 누 n L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앞에 붙고 그 다음에 파이는 0부터 2파이 그 다음에 로는 0부터 A 로 곱하고 V 로 파이에다가 J 누 K 누 N 로에다가 얘는 사인이니까 사인 누 파이 이렇게 더블 인테그레이션 하면 되고 B는 앞에 개수는 똑같고 구간도 똑같고 나머지 다 똑같고 코사인만 바뀌겠죠. 누파이 계산하면 되겠다. V로 파이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V로 파이가 주어지면 우리가 구할 텐데 V로 파이가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근데 V로 파이가 예를 들어 상수다. 상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뭐야? 얘밖에 없겠지. 이거의 초항만 살아남겠죠. V로 파이가 상수면 왜냐면 얘는 사인이 무조건 0 돼버리니까 코사인만 살아남을 수 있죠. 이 보면 여기 분모에 나타나는 요만큼이 풀이의 베셀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풀이의 베셀에서 이런 형태 나타났었잖아. 풀이의 베셀 다시 돌아가 볼까? 돌아가 보면은 풀이의 베셀 여기 있죠. 풀이의 베셀 시리즈의 요 놈 우변이 요 2분의 a의 제곱 그다음에 베셀 함수의 제곱이잖아. 그다음 놈 그다음 j 누 더하기 1의 베셀 함수의 제곱 저게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고요. 그 크기로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고요. 요 파이분의 1은 뭐냐면 파이분의 1은 풀이의 사인 시리즈 때문에 그렇죠. 풀이의 사인 시리즈 파이분의 1 적분 0부터 2파이 d파이
요만큼 뭐 사인 파이든 사인 누파이든 뭐 코사인 누파이든 간에 풀이의 사인 시리즈 또는 코사인 시리즈 할 때 파이분의 1 그게 오는 거고. 요 사인 하이퍼는 어디서 와? 사인 하이퍼 얘잖아 얘. 얘 더미인데 앞에 붙어 있는 그냥 상수 같은 거니까 계속 끌고 당겨야지 뭐. 이 정도 하고요. move on. 그린 함수를 익스펜전하는 그것들이 이제 책에 상당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이걸 전개하는 것이 L M EL 플러스 1분의 1 R 라저의 L 더하기 1분의 R 스몰러의 L YLM conjugate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YLM 세타 파이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어떻게 했더라? R 라저 L 더하기 1분의 R 스몰러 L PL 코사인 감마 서메이션 오버 L 요거를 전개한 거지.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기억날 거고. 근데 요 R분의 1 형태, 요 R분의 1 형태를 알면 이걸로부터 그린 함수를 쉽게 유도할 수 있었죠.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지 포텐셜 메소드에서도 그런 전략을 썼었던 게 기억이 날 텐데 그린 함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요 R분의 1 함수의 요 스페리컬 하모닉스로의 전개, 스페리컬 하모닉스가 베이시스 셋이니까 컴플리트 베이시스 셋 앵글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면좌표에 대해서 그린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스페리컬 바운더리인 그린 함수 스페리컬 바운더리가 있을 때 R equal A에서 스페리컬 바운더리가 있는 그린 함수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gx x 프라임은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빼기 x 프라임 분의 a x 빼기 a의 제곱 x 프라임의 제곱 x 프라임 요거 리얼 차지 이미지 차지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이렇게 여기 차지가 있다면 이거에 대한 이미지가 여기에 좀 생기고 q 프라임이고 q 프라임까지 거리가 a의 제곱 오버 x 프라임이고 이거 이게 여기까지 거리가 x 프라임이고 여기 어디 필드 포인트가 있는 거죠? x가 있을 때 이 문제, 이 반지름 a, 이 이미지 차지 문제로부터 이 그린 함수 구했었잖아요. 근데 이 그린 함수의 초항은 바로 이걸로 전개할 수 있고 이 두 번째 항도 대충 비슷하게 생겼잖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이 x 프라임 자리를 잘 여기다 꽂아 맞추기만 하면 둘 다 YLM 형태로 전개할 수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시험에는 여기 인테리어 문제를 내버렸지만 보통은 익스테리어 문제를 푸니까 익스테리어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 해보죠. 익스테리어 프로블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익스테리어 프로블럼이란 말은 뭐냐면 R이 A보다 크다. 필드 포인트가 A보다 크다 이야기죠. R이 뭐냐면 X 프라임이죠. 저기 오럼 X죠, X. X의 크기니까 X. 그리고 여기까지가 R이고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가 R이고 요
이미지 차지 포지션. 다시 말해 a 제곱 오버 x 프라임은 a 제곱 오버 x 프라임은 얘 a보다 작게 되죠. 그러면 r이 쟤보다 크겠네. r이 얘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요 x 여기서 요 두 번째 항에서 나타나는 저 x와 x의 크기와 x 프라임의 제곱분의 a의 제곱의 x 프라임의 크기 요걸 비교해야 되는데 요거가 뭐 얘는 x 프라임 분의 a 제곱이잖아요. x의 크기는 a고 r이고 그러니까 r과 요거의 크기 비교를 하면 되는데 어느 게 커? 얘가 커. 얘가 커요. 그러니까 얘가 r 라저가 되고 얘가 r 스몰러가 되겠죠. 요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요 같은 방식을 전개한다면 이 중에서 어느 놈이 큰 놈이냐? r 라저, r 스몰러만 잘 따지면 되니까 r이 큰 놈인 거지. 이게 왼쪽 놈이 큰 놈이에요. 이 경우에 명확해. 요 첫 번째 항에는 그게 없잖아요. 첫 번째 요 x 프라임에서는 어느 놈이 클지 몰라. 소스 위치가 안쪽에 있을지 바깥쪽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익스테리어 어차피 뻥 뚫려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이 이미지 차지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미지 차지는 요 레디어스 R에 갇혀 있고 필드 포인트는 밖에 있으니까 무조건 필드 포인트가 더 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R 라저가 R이 되고 R 스몰러가 이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전개가 별로 어렵지 않게 되겠죠. 내가 어디 적어놨을 텐데. 이거 안 적어놨네. 막 해야지 그러면. 안 적어놨네. R 라저 R 스몰러만 판단하면 되니까. 오케이. 공간이 좀 필요한데. 좀 지우고. 요거만 안 잊어버리게 적어놓은 다음에 옆에서 우리가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x 빼기 a 제곱 오버 x 프라임의 제곱분의 x 프라임 분의 1 이꼴 여기다 x 프라임 분의 a까지 붙인 거. 요거를 쓴다면 이건 x 프라임은 바로 x 프라임을 r 프라임이라고 쓰고요. r 프라임이라고 그냥 써버리면 되니까 r 프라임 분의 a 밖으로 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요 위 형태로 전개할게요. 그러면 4파이 서메이션 더블 서메이션이고 2l 플러스 1 r 라저인데 r 라저가 뭐라고? x가 곧 r 다시 말해 이거 r이죠. r 라저가 r이고 r에 l 더하기 1 분의 r 스몰러가 얘죠. a 제곱 오버 x 프라임 다시 말하면 a 제곱 오버 r 프라임 a 제곱 오버 r 프라임이 분자 a의 제곱의 l승 2l r 프라임 밑으로 내려가서 l승 r 프라임의 l승 됐고 그 다음에 ylm conjugate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ylm 세타 파이 이건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방향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x의 방향 이게 세타 방향 파이 방향이잖아요. x 프라임의 방향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의 방향이잖아. 여기도 첫 번째도 x의 방향 똑같고 요거의 앞에 스케일 돼 있을 뿐 방향은 똑같아요. 얘도 방향은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방향이기 때문에 얘도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방향이고 얘 세타 파이 그러니까 세타 방향은 똑같죠. 이렇게 되겠어요. 보면 요 r 프라임이 여기 있으니까 안으로 집어넣고 여기도 a도 여기 있으니까 안으로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면 정리가 좀 깔끔해지겠죠. 4파이 더블 서메이션 2l 플러스 1분의 1 a의 2l 플러스 1 나누기 r 프라임의 l승 이렇게 되겠죠. l 더하기 1승 ylm conjugate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ylm 세타 파이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 항이 됐죠?
그러면 앞에 부분만 바뀌었으니까 앞에 부분만 여기다 적어본다면 이제 이건 라저 스몰러는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거니까 지워도 되겠죠 이제 다. 적어보면 4파이. 오케이. 이제 노트를 봐야 되겠다. 2L 플러스 1분의 1 있고 요걸 이제 묶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R 스몰러 L R 라저의 L 더하기 1 빼기죠 빼기 제 R R 프라임의 L 더하기 1분의 A의 2L 더하기 1. 이게 뭐 틀렸어? 2L 더하기 2 2L 더하기 1이지. 2L 더하기 1. 일단 나도 안 틀렸어. 깜짝 놀랐네. YLM conjugate 세타 프라임 파이 프라임 YLM 세타 파이 이렇게 되겠죠. 책이랑 약간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 책에 요거를 좀 더 예쁘게 정리한 거죠. 이걸 그냥 A분의 A를 앞으로 빼고 A의 제곱 나누기 LL 프라임 이렇게 묶고 이거를 L 더하기 1승 이렇게 하면 똑같잖아요. 똑같죠? 2L 더하기 2고 밑에 하나 내려갔으니까 똑같아요. 책에는 이 표현 쓰고 있죠. 자, 주의할 점이 여기서 R 라저 R 스몰러는 여기서 이쪽에서 좀 전에 고르한 R 라저 R 스몰러랑 달라. 여기서 R 라저 이거는 뭐 R과 R 프라임 중에서 큰 놈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R 스몰러는 R과 R 프라임 중에서 작은 놈 말하는 거야. 이쪽에서하고 그 다르죠. 좀 전에 우리가 내가 지워버렸는데 R 라저 R 스몰러 여기 노트에 있는 이거는 그거죠. 이 브라켓 안에 있는 놈을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정신 산란해. 그래서 그 조건물을 사용해서 R이 R보다 클 때 또는 작을 때 R이 R 프라임보다 작을 때 쓴다면 얘는 R 프라임의 L 더하기 1승분의 1 R의 L승 빼기 A의 2L 플러스 1 나누기 R의 L 더하기 1승 이런 꼴이 되고요. R이 R 프라임보다 큰 경우라면 분자분모 바뀌어서 이 경우에는 R의 L 더하기 1승 분의 1 R 프라임의 L승 빼기 A의 2L 더하기 1 나누기 R 프라임의 L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 함수를 스페리컬 바운더리가 주어졌을 때 YLM으로 우리가 전개까지 해봤어.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네. 5분 남아가지고 여기서 뭐 멈추지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린 함수를 이걸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책에는 미분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그린 함수를 구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합시다.